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6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604만 7,315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5만 6,305명, 완치 588만 4,059명으로 집계되어 2.6%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100명 수준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두 가지 하위 변종은 이전 감염 항체를 회피하여 돌파 감염을 일으키는 위험종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가지 하위 변이는 BA4과 BA5이며 세계보건기구도 주요 감시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두 가지 오미크론 하위 변이 바이러스는 작년 말에 처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등장했으며 정확한 연구를 위해 39명의 인체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9명 중 15명은 예방접종을 받았고 24명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그룹에서는 오미크론 변이와 BA1과 비교하였을 때 BA4와 BA5에 감염되면 항체 생산이 거의 8배 덜 생산되었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그룹에서도 대조군과 비교했을 시 항체가 3배 덜 생산되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과학자들은 예상보다 빠르게 코로나19 5차 대유행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6천만 명 중 30%만 예방접종을 진행한 남아공에서는 지금도 BA4와 BA5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코로나19 백신 110만 회분을 추가로 폐기하게 되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덴마크 보건당국은 폐기하지 않고 기증으로 돌리려고 하였지만 유럽 등지에서는 추가 백신을 원하는 국가가 없었으며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 국가에서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백신을 빠르게 접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기증을 거부하고 있어 폐기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덴마크 인구는 580만 명이며 이 중 81%가 백신 2회 접종을 받았으며 62%가 추가 접종까지 받았습니다. 덴마크 국가전염병통제국에서는 백신의 잉여분을 생각하고 공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세계의 많은 국가들도 이와 같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는 미디어에 퍼진 코로나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 게시물을 집중 단속하였습니다. 1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총 5,625개의 가짜 뉴스를 차단하였으며 이 중 275개의 악의적인 가짜 코로나 뉴스를 배포한 자들을 법적 대응을 위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페이스북에서 5,173의 허위 게시물을 차단했으며 이 중 235개의 배포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578개의 허위 게시물을 차단했으며 이 중 15개의 배포자를 추적하고 있으며 유튜브에서는 55개의 게시물 차단과 한 건의 배포자 추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52개의 게시물 차단과 8건의 추적이, 틱톡에서는 42건의 차단과 16건의 추적이 진행 중입니다. 정보통신부는 지금까지 767건의 코로나와 관련된 게시물에 법 적용이 진행되었다며 대중은 소셜미디어를 더 현명하게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허위 정보를 만들지 않았어도 퍼뜨리는 것만으로도 법 적용이 될 수 있으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정보는 재배포하지 말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의사협회 회장은 이드 축제 때 함께 기뻐하는 표현으로 서로의 볼에 입을 맞추는 치피카 치피키 전통을 금지해 줄 것을 대중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치피카 치피키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데 가깝게 밀착하면 그 위험성은 매우 높게 올라간다며 인도네시아의 코로나 대유행이 아직은 끝난 것이 아님을 기억해달라고 회장은 당부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단체로 한자리에 모여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할 때 대화를 하지 말 것도 강조하였습니다. 가문에 또는 동네의 최고 연장자를 찾아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며 용서와 축복의 말을 듣는 숨케만 전통 의례를 진행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서로 밀집되지 않게 줄을 서도록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마스크는 N95나 KN95를 써주기를 바라며 보건 마스크밖에 없다면 최소 2장을 겹쳐 사용할 때 코로나 감염 전파 위험이 8% 미만으로 내려간다고 권장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드 알피트르는 종교적 금식 기간인 라마단이 끝났음을 축하하는 이슬람의 명절입니다. 이드는 아랍어로 축제를 의미하고 미트르는 끝을 의미합니다. 라마단이 끝나는 샤왈 첫째 날에는 금식이 무사히 끝남을 축하하는데 보통 넓은 예배 장소나 큰 사원에 모여서 진행하며 지역에 따라 특이한 이드 축제를 가지기도 합니다. 인도네시아에도 5가지 독특한 이드 축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레벡 샤왈이라고 부르는 축제로 족자카르타 솔로에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레벡 샤왈은 농산물을 산처럼 쌓는 축제입니다. 이 농산물산은 술탄이 백성에게 베푸는 자선의 상징입니다. 쌓은 농산물산을 들고 행진을 하고 뒤를 따라 마을 곳곳을 지나 예배 장소에 도착하면 함께 기뻐하는 행사입니다. 야채와 과일 같은 농산물을 풍부하게 주심을 감사하는 이드 축제입니다. 두 번째는 은게조트라고 부르는 축제로 발리에서 기념하는 이드 축제입니다. 은게조트는 발리의 이슬람 교도들이 이드 축제로 종교적 배경에 관계없이 이웃에게 음식과 음료, 그리고 과일을 나누는 전통입니다.
각 가정에서 무리 없는 선에서 음식들을 준비하여 예배 장소에 가져온 후 저녁 늦게까지 축제를 진행합니다. 세 번째는 텔라산 토박이라고 부르는 축제로 마두라 섬에서 진행되는 이드 축제입니다. 마두라 섬은 수라바야 항구 도시 북쪽에 위치한 섬으로 5.4km의 수라마두 대교를 건너 쉽게 갈 수 있습니다. 텔라산 토박은 이드 7일차에 진행되며 바나나 잎으로 만든 상자 이드 케투파를 들고 행진하며 기념합니다. 현재는 오토바이, 자동차, 트럭 등을 이용하여 행진을 합니다. 네 번째는 바란이라고 부르는 축제로 리아오제도 벤칼리스주에서 진행되는 이드 축제입니다. 주민들을 서로의 집에 몰려다니며 그 집에서 준비한 다양한 음식을 먹고 함께 합창을 하고 또 다른 집으로 향해서 축제를 반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교육부 웹사이트에 소개된 이드 축제로 정확한 명칭은 없습니다. 빈탄 지역의 이드 문화로 이드 기간 동안 아이들은 이웃집들을 방문합니다. 이웃의 집 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테라스에 모여 기다리고 있으면 집주인이 먹을 것과 이드 케투파를 선물로 주며 이들을 기념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재 스리랑카는 여러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경제가 바닥으로 추락하며 대외부채 약 700조 루피아를 해결할 수 없어 디폴트를 선언하였습니다. 스리랑카는 에너지 고갈로 전기가 하루에 10시간밖에 들어오지 못하며 주유를 하기 위해선 8시간 이상 기다리고 병원에는 의약품들이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스리랑카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 형태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보냈으며 이번 문제를 돕기 위해 스리랑카로 물품을 보낸 첫 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원품은 액수로는 약 221억 루피아 상당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원 물품은 두 번에 나눠 보낼 예정이며 첫 번째 지원 물품은 45억 루피아 상당의 세포 증식업 제제 8개 품목과 의료기기 6개 품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물품은 4월 30일에 인도네시아 주재 스리랑카 대사와 보건부 사무총장의 공항에서 만나 간단한 전달식을 가진 후 선적하여 출발하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 물품은 약 160만 달러의 구호 물품으로 5월 8일에 배송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 주재 스리랑카 대사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 스리랑카 국민들에게 큰 관심을 보여줄 인도네시아 정부와 국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감사를 표현하였습니다. 첫 번째 물품은 현재 스리랑카에서 긴급히 필요한 암치료제와 의료기기로 구성하였으며 두 번째 선적 물품도 암 환자를 위한 보조제, 수술용 소비제, 기타 의료 장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료품 및 장비들은 9개의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회사에서 기부를 통해 지원하였습니다. 한편 스리랑카는 인도네시아의 주요 의약품 수출국 중 하나입니다. 인도네시아 제약회사들은 스리랑카의 제품을 성공적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아직 진출하지 못한 여러 회사들도 스리랑카 시장을 개척하려고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창조경제부 장관은 따만미니 휴양지를 느바란 연휴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임시로 개장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자카르타 동부에 위치한 따만미니는 지난 4월 30일에 임시 개장하여 이번 주 일요일까지 관광객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G20 정상회의에 맞춰 다시 개장할 예정입니다. 따만미니는 자카르타에 머무는 시민들에게 좋은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따만미니는 인도네시아 각 지역의 특징들을 한 공원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작게 만든 것이 아니라 동부자바의 전통 가옥 한 채, 발리의 전통 가옥 한 채, 이런 식으로 인도네시아 전역에 퍼져 있는 문화유산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유산을 모아둔 곳뿐만 아니라 군인박물관, 우표박물관, 교통박물관 등 10여 개의 따만미니 내 박물관도 개장했으며 새공원, 곤충공원, 홍오도 및 파충류 공원도 개장하였습니다. 그 외에 아이맥스 극장 공룡모험, 해적선, 케이블카, 미니기차 등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티켓 구매는 전용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자랑 휴양지인 따만미니를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이번 주말 가족과 지인들과 쉬다 오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GS 칼텍스와 손잡고 인도네시아의 파뮤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 바이오 사업을 추진해 나갑니다. 주시보 포스코 인터내셔널 사장과 허세웅 GS 칼텍스 사장은 협약식에 참석하여 친환경 바이오 사업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기반으로 양사는 원료 정제부터 바이오 제품 생산, 나아가서는 폐유 회수를 통한 차세대 바이오 연료 사업까지 점진적으로 밸류체인을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양사의 협력은 파뮤 조달 능력을 보유한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바이오 연료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GS 칼텍스가 서로의 장점을 살려 파뮤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친환경 바이오 산업 진출로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하에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파머뉴 중심에 제한된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가공 유통까지 연결시켜 사업 구조를 고도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GS 칼텍스 또한 에너지 분야의 리딩 기업으로서 바이오 케미칼, 바이오 항공유 같은 친환경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외연을 확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양사가 식량 산업과 에너지 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식량 안보와 기후변화 리스크에 공동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의미가 큽니다.
양사는 첫 번째 협력 사업으로 인도네시아의 원료 정제 시설과 바이오 연료 공장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청정개발체제의 일환으로 바이오 연료 생산과 폐유 수거를 동시에 진행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청정개발체제는 개발도상국의 기술과 자본을 투자해 시행한 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선진국 자국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과 미국 등에서 확산 중인 원인 불명의 아동 급성 간염 의심 사례가 인도네시아에서도 발생. 2주 사이 3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보건부 대변인은 전날 성명을 통해 자카르타의 칩토망훈쿠수모 병원에서 치료받던 급성 간염 어린이 환자 3명이 최근 2주 사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어린이는 앞서 동부자바와 서부자바의 병원에서 자카르타의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메스꺼움과 구토, 심한 설사, 발열, 황달, 발작,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보건당국은 현재까지 이들이 원인 불명의 급성 간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부는 세계보건기구가 지난달 15일 원인 불명의 아동 급성 간염 사례를 보고한 이후 경각심을 높였으나 어린이 3명이 사망함에 따라 경계 수위를 더 높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WHO는 A형, B형 등 기존에 알려진 간염과는 다른 심각한 어린이 간염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달 21일 기준으로 이 질병은 영국 114건, 미국 9건 등 최소 12개국에서 169건이 보고되었습니다. 보고된 환자의 연령은 생후 1개월에서 16세 사이며 영국 당국에 따르면 환자들은 발병 전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WHO는 복통, 설사, 구토 등 위장 계통의 증상을 보인 뒤 중증 급성 간염, 간 효소 수치 급증, 황달 등이 나타난 경우가 다수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다수 경우 열은 없었고 일반적으로 급성 바이러스성 간염을 일으키는 A형, B형 그 외의 바이러스들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WHO는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한 발병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도 아데노바이러스로는 환자들이 보이는 증상의 심각성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만큼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당국은 역학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손 씻기와 조리기구 청결 유지에 신경 써달라며 자녀가 황달, 복통, 구토와 설사,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면 즉시 병원에 데려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저비용 항공사 라이온에어가 올여름 한국 시장에 문을 두드립니다. 라이온에어는 올해 하반기 인천 출발 자카르타 발리 노선을 취항할 예정입니다. 라이온에어 한국지사는 4월 20일 국토교통부에 인천 자카르타 정기편 운항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일 운항이 목표이며 총 189석 규모의 보잉 737맥스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르면 올해 여름 인천 발리 노선에도 진출할 예정입니다. 한국지사 대표는 지난해 하계 시즌 자카르타 노선에 취항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 여파로 연기됐다며 국토부 허가를 최우선으로 향후 홍보 마케팅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계획대로 올해 중 2개 노선을 취항한다면 인도네시아 여행 편의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4월 1일 국경을 전면 개방했지만 항공편 부족 등으로 인해 본격적인 여행 재개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백신 접종 완료자와 완치자, 건강상의 이유에 따른 미접종자, 7에서 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현지 도착 후 격리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편 탑승 2일 전 시행한 PCR 검사 음성 확인서와 $20,000 이상 보장 여행자 보험 가입이 필요하고 입국 후에는 24시간 이내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최대 90일까지 무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 라이온에어는 자카르타 레저 수요 확대도 노리고 있습니다. 자카르타는 기존에 상용 수요가 많은 노선이지만 비즈니스 고객뿐만 아니라 도심 골프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젊은 층도 타깃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온라인 마케팅과 여행 전문지 광고 등으로 라이온에어를 알리고 한국 여행업계와의 긴밀한 협업 관계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송 대표는 첫 취항까지 오래 기다린 만큼 저비용 항공사의 강점인 유연한 요금 정책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